지난주에는 다른 인스펙터들 아저씨 교육을 해야 되는 바람에 거의 일주일 동안 계속 집에 있었는데, 월요일 빼고요. 오랜만에 다시 검사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는 곳은 킹스턴에서 이 온태리오 호수를 따라서 한 20분 정도 거리에 떨어진 베스라는 곳입니다. 말 그대로 저기 화장실에 있는 베스라는 스펠링이랑 똑같은데요. 아주 조그만 동네인데 아마 베스 자체는 3-4천 명 정도 인구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도시, 그 조그만 동네를 지나면은 큰 발전소 2개가 있고 큰 시멘트 공장이 있어서 가끔씩 검사를 갈 일이 있습니다. 네, 이쪽 지금은 킹스턴을, 저희 집이 이제 킹스턴 서쪽 끝에 있기 때문에 킹스턴만 바로 벗어나면 이렇게 곧바로 시골길이 나오는데요. 이 길을 따라서 쭉 가면은 좀 흥미로운 좀 시설들이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저렇게 태양 발전을 하는 곳이 있고요. 또 카메라엔 보일지 모르겠지만 큰 풍력 발전 돌리는 이제 저기 윈드 터바인이라고 하는데 이제 저기 풍력 발전기가 있고요. 그리고 앞쪽 왼쪽에는 조그만한 발전소가 있습니다. 재미는 사실은 저 발전소는 제가 이 검사를 하기 시작한 지, 여기서 검사를 하기 시작한 지 한 4년 반이 벌써 지났는데 그 전부터 계속 공장을 못 돌리고 있던데요. 발전소를 보니까 뭐 주정부랑 계약을 따내지 못해서 계속 쉬고 있다는데, 그래도 저기 한 5명 정도 남아서 계속 관리만 하고 있던데 그냥 앉아서 날리는 돈이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팔아버릴 수도 없고 좀 거의 5년 넘게 저렇게 안 돌리고 있는데 약간 자원 낭비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최근에 저쪽에 제가 담당하는 곳에 좀 큰 발전소를 지었기 때문이죠. 오른쪽은 아주 흥미로운 공장인데요. 공장이라고 하기보다는 설비인데, 이 몬바르지에라고 퀘벡에서 만들어진 회사인데 주로 항공기를 만드는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쪽 이 킹스턴 이쪽에서는 그 전차나 저거 뭐라 그러죠? 그 지하철에 들어가는 조그만한 그런 전차들을 만들고 좀 테스트를 하는 설비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 회사가 워낙 말이 많은 회사인데 계속 그 적자 때문에 정부에서 많이 지원을 해서 계속 저 공장도 언제 닫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좀 아주 시끌벅적한 곳입니다. 그 다음에 흥미로운 것으로는 바로 여기에 곧 나올 밀헤이븐 교도소입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킹스턴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연방 교도소가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는 이게 기억이 안 나는데 최근에 없어진 것도 있고 해서 아마 7개 아니면 8개였던 것 같은데, 그 온갖 연방 교도소가 킹스턴 저 시내에도 하나 있고요. 그거 하나인데 아마 그 시설도 2개로 나뉘어서 아마 2개가 있고, 그리고 여기 킹스턴 20분 떨어진 곳에 여기 밀헤이븐에 또 2개의 교도소가 있고, 또 반대편으로도 또 2개가 있고 해서 한 7개 아니면 8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 밀헤이븐에는 아주 악명 높은 범죄자들도 수감되어 있는데요. 얼핏 기억나는 사람은 바로 폴 버나르도라고, 아주 90년대, 80년대인가 90년대 초에까지 거의 뭐 수십 건의 강간을 저지르고 살인도 한 3-4건을 했나요. 그래서 그 사람 거의 무기징역으로 이쪽에서 복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교도소입니다. 왼쪽으로 보이는 게 이 레이크 온태리오 호수고요. 그 건너편에는 조그만한 섬이 있습니다. 저 섬은 조그만하고 하긴 그런데 엠허스트 아일랜드라고 꽤나 커서 페리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바로 요 길 끝에 언덕처럼 보이는 곳에 교도소가 있는데요. 이 길에서는 교도소 건물 자체는 안 보이고 입구만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맥시멈 시큐리티인 밀헤이븐 교도소가 있고 미디엄 시큐리티인가요? 아마 베스트 교도소 두 개가 그냥 거의 뭐 같은 거라고 보면 되는데 같은 시설에 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저 교도소는 연방에서 관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검사를 가지 않는데요. 이 페더럴은 법이 다르기 때문에 페더럴법, 연방법을 따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 담당하고 있는 주 프로빈셜 법에는 좀 제외가 되는 게 많기 때문에 보통 검사를 가지 않습니다. 저기는 아마 한두 번 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가봤는데 안에는 들어가 보지 않고 보일러가 밖에 설치가 돼 있어서 밖에서 그러니까 그 교도소 이 시큐리티 밖에 있는 보일러룸만 한 두 번 정도 가봤습니다. 이제 지금 나오는 곳이 베스라고 불리는 조그만 동네입니다. 여기 지금 제가 운전하고 있는 길 이름이 로얄리스트 파크웨이인데요. 예전에 1700년대 말 1780년대에 영국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많이 이주를 해와서 생긴 동네고, 그래서 이 길 이름도 로얄리스트 파크웨이라고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미국 역사는 잘 모르지만 미국 독립전쟁이 한 1700년대 말, 한 1780년대쯤에 발생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독립전쟁 이후에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분리를 하면서 당시에 영국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캐나다 동부 저쪽 헬리팩스 이쪽이랑 그리고 이 온타리오 아래쪽 지금 제가 지난 쪽으로 많이 이주를 해왔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로얄리스트라고 불렸고, 그런 사람들이 여기 이 동네 그리고 저쪽 조금 쭉 가서 이렇게 한 10,000여 명 정도가 모여서 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비록 지금은 사람이 그렇게 많이 살진 않지만 아주 역사가 깊은 곳이기 때문에 조그만 동네치고 매우 오래된 건물들이 많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이는 건물은 지난번에 보니까 1780년대인가 지어진 정말 오래된 건물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다운타운이라고 하긴 그런데 이 시내에도 곳곳에 아주 오래된 건물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지리적으로 중요했는지 교육이랑 트레이드, 교역도 많이 하고 그래서 초대 프라임 미니스터, 초대 총리인 이 서 존 A 맥도날드도 이쪽에서 좀 묵거나 지나거나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곳곳에 그와 관련된 이 안내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지나는 곳은 베스의 시내고, 그래도 여름이면은 좀 활기가 차서 관광객도 조금 있고, 좀 아름다운 동네입니다. 이 동네를 지나면서 조금씩 관심을 갖게 되어서 알게 됐는데요. 그때 이제 1780년대 미국은 독립을 하고 캐나다는 당시에는 캐나다가 아니었죠. 영국 땅이었죠. 여기서는 어퍼 캐나다, 로우 캐나다 정도로만 불렸는데 계속 미국과 영국 간의 그 긴장이 계속 고조가 되어서 결국은 1812년에 미국과 영국 간의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1812년 전쟁인데요. 엄청나게 큰 전투들이 많이 발생한 건 아니고 주로 제가 살고 있는 킹스턴에서 한 번, 그리고 저쪽 나이아가라 펄스 쪽이 있나 아마 그쪽과 아니면 미시건 쪽에 있는 그쪽 디트로이트 이쪽에서 좀 교전이 있었고, 나머지는 큰 교전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미국에는 영국 반대에서 저런 전쟁에 반대 유럽 사람들은 나폴레옹 전쟁에 큰 가치로 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영국 사람들이 계속 미국 사람들을 미국에 대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한국 공사고 왜냐면 미국이 프랑스와 나폴레옹 쪽과 분리하고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을 하게 되면서 영국이 미국에서 출발하는 모든 물자를 유럽으로 전송해서 미국인들을 태우고 있고, 또 사람들 타영민들을 천장을 튕기로 미국에서 지지해서 많은 미국인들을 상대로 징집을 해서 그건 수건 시행이 되면 결국은 미국이 1810년에 전쟁을 선포를 하고 둘이 전쟁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 전쟁은 거의 잊혀진 전쟁 같은데요. 왜냐하면 그 이후로는 미국과 캐나다 관계가 워낙 좋으니까. 그래도 당시에 영국군이 워싱턴도 가서 백악관도 태워버리고 많은 좀 피해를 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동안에 벌써 제가 첫 번째 가야 될 곳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지금 멀리 보이는 큰 굴뚝 두 개가 제가 오늘 가야 되는 검사를 가야 되는 발전소이고, 그 앞에 조그마한 두 개의 굴뚝이 보이는 곳이 최근에 지어진 한 2년 전쯤에 완공이 된 발전소입니다. 제가 처음 오자마자 이 앞에 있는 새로운 발전소 검사를 담당했는데요. 그때 생각하면 정말 끔찍합니다. 저도 잘 적응도 안 된 상태에서 전임자는 일도 정말 어떻게 그렇게 했을지 모를 정도로 개판으로 해놓고, 업체도 미국 업체라서 전혀 캐나다 요구사항을 들을 생각조차 안 했기 때문에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어차어차 돌아가고 있는 걸 보니 반갑네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검사를 간 다음에 바로 이 앞에 조금 흥미로운 역사적인 유적지가 있어서 그거까지만 설명을 하고 오늘 촬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검사를 마치고 이제 두 번째 검사하는 곳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야 될 곳은 벨빌인데, 오늘은 햇빛이, 구름은 많지만 햇빛이 좋아서 아주 호수가 멋있네요. 점점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는데 저 호수 멀리로는 얼음이 아직도 안 녹고 얼음이 보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길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로얄리스크 파크웨이인데요. 지금 완전 시골길인데 앞으로 쭉 가다 보면은 이 그레놀라였나요? 그 페리를 탈 수 있습니다. 그 페리를 타면은 프린스 에드워드 카운티로 갈 수 있는데요. 아주 여름에는 관광객들이 매우 많아서 페리를 꽤나 기다려야 됩니다. 15분마다 한 대씩 있는데도 한 30-40분 기다려야 될 때도 많습니다. 요즘에 프린스 에드워드 카운티가 아주 뜨고 있는 관광지라서 토론토 쪽에서도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자, 여기가 바로 오늘 가볼 곳입니다. 네, 그냥 별거는 없고 조용한 사이트인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Escape of the Royal George 1812라고 써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로얄 조지가 무슨 사람 이름인 줄 알았는데 몇 번 오다 보니까 배 이름이더라고요. 그래서 1812년에 미국과 전쟁을 했을 때 초반에 1812년 초반에 이제 전쟁이 좀 교전이 있었는데요. 저 배가 미국까지 가서 공격을 했고, 그 다음번에는 언제였죠? 11월 9일 1812년 11월 9일이네요. 그때 미국에서 이 화가 난 미국 사람 누구였더라? 그 사람이 이 배를 쫓아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 보시면은 햇빛 때문에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오른쪽에 있는 섬이 섬 이름을 찾아봐야 되겠네요. 섬이 하나 있고 왼쪽에도 섬이 하나 있는데 저것이 바로 엘머허스트 아일랜드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섬이 아니네요. 그러고 보니까 저긴 섬이 아니라 저쪽 그 프린스 에드워드 카운티의 끝단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지도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매우 넓어 보이는데 저 사이로 조그만한 비어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저 밖에서 미국 배가 이 로얄 조지라는 배를 공격을 했고요. 그래서 그거를 쫓겨서 도망가다가 이 밤이 되어서 요 사이길로 피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근데 아마 어떻게 밤인데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뻥 뚫려 있는데 못 찾을까 해서 당시에 그거를 1812년도 11월 9일 달력을 보니까 아마 거의 초승달, 아주 달빛이 별로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한밤중에는 이렇게 도망가면은 찾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섬과 이 육지 사이에 공간이기 때문에 물이 좀 잔잔하고 해서 배가 이쪽으로 도망온 다음에 그리고 이쪽으로 쭉 가면은 오른쪽인 섬이고 왼쪽은 이제 육지인데 이쪽으로 쭉 가면은 킹스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쪽 킹스턴에 있는 지금으로는 이 포트 헨리 그쪽까지 도망을 가서 무사히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계속 추격을 하던
미국 배가 이제 킹스턴까지 갔고요. 그래서 둘이 교전을 했는데 끝까지 배를 잡아가려고 했는데 그 육지에서도 포드를 쏘고 같이 포를 쏜 바람에 미국 배가 실패를 하고 다시 돌아갔다고 합니다. 아마 그게 거의 마지막으로 킹스턴에서 벌어진 전쟁인데요. 그거 이후에서는 아마 킹스턴에서는 전쟁이 따로 없었고 교전이 따로 없었고 대신에 그 이후로 좀 요새화하면서 포트 헨리도 설치하고 뭐 이런 것 저런 것 시설을 설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알고 보니까 아주 예전엔 이게 그냥 뭔지 몰랐는데 이번 기회에 좀 찾아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역사적인 사실이 있어서 신기했습니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저렇게 얼음이 꽤나 얼어 있네요. 네, 그러면은 오늘은 이만해서 마치고 또 다음번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